매일 아침 이 음식을 드시면 갑상선이 서서히 망가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심지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매일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몰랐던 무서운 진실입니다. 저는 35년 동안 내분비학과 갑상선 질환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이승환 원장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들을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젊은 의사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갑상선 환자들의 공통점을 발견했고, 그 원인이 바로 우리 식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명의 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매일 아침 두부나 두유를 드시고 계신가요?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콩 요리를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콩과 콩으로 만든 음식들이 우리 갑상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왜 조심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의대에서 배운 내용과 실제 임상에서 만나는 환자들의 상황이 다른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박금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이신 박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살이 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많이 드셔도 살이 찌지 않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몸이 붓고 무기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추위를 많이 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박 할머니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두유 한 잔과 두부 반 모를 드시고 계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딸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몇 년째 꾸준히 드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적당량 섭취하면 몸에 좋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이 약해진 중년 이후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콩의 이소플라본은 갑상선에서 요오드의 흡수를 방해하고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의 합성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여러 연구에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콩을 완전히 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양과 방법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매일 두유를 마시고 두부를 드시고 콩나물을 드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갑상선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공된 콩 제품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시중에 파는 두유에는 설탕이나 다른 첨가물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것들이 갑상선 건강을 더욱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전자 변형 콩으로 만든 제품들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콩 제품의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매일 드시던 것을 일주일에 2대 3번 정도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콩 제품을 드실 때는 요오드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역, 다시마, 김 같은 해조류가 대표적입니다. 셋째, 발효된 콩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된장, 청국장, 나토 같은 발효 콩 제품들은 이소플라본이 부작용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우리나라 전통 의학서인 동의보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콩을 약재로 사용할 때 반드시 적절한 양과 방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대의학의 개인 맞춤형 치료와도 일맥상통하는 지혜입니다. 갑상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콩 제품 섭취를 조절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십자화과 채소들도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무, 배추 같은 채소들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채소들을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익혀서 드시면 고이트로겐의 작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카페인도 갑상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갑상선 호르몬 약을 복용할 때 흡수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약을 드신 후 최소 1시간은 커피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나 홍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치료 효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갑상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부신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과다 분비시키고 이것이 갑상선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명상이나 요가 같은 이완 활동이 갑상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목과 어깨 마사지는 갑상선 주변의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갑상선 기능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영양소 측면에서 보면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의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하지만 요오드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갑상선 기능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역국, 김, 다시마 등을 통해 충분한 요오드를 섭취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요오드 보충제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요오드 섭취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셀레늄도 갑상선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셀레늄은 갑상선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갑상선 호르몬의 대사에 관여합니다. 브라질 너트, 참치, 계란, 마늘 등에 셀레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셀레늄도 과다 섭취하면 독성이 있으므로 자연식품을 통해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연도 갑상선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대사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굴, 쇠고기, 호박씨, 콩류 등에 아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아연 보충제를 복용할 때는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갑상선 건강을 해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환경 호르몬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농약이나 화학세제 같은 화학물질들도 갑상선 기능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자연 친화적인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갑상선 검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갑상선 기능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 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미미해서 놓치기 쉽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TSH, T3, T4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고 갑상선 초음파 검사도 필요에 따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기 이후 갑상선 질환의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에스트로겐 수치의 변화가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폐경기 여성분들은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호르몬 대체 요법을 받으시는 분들은 갑상선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의 질도 갑상선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충분하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 리듬이 깨질 수 있습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최소 7에서 8시간의 수면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줄이시고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운동도 갑상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갑상선 호르몬의 감수성을 높이고 신진대사를 개선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수영, 요가, 태극권 같은 운동들이 갑상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체중 관리도 갑상선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체중이 증가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과도한 다이어트는 갑상선 기능을 더욱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 복용 시에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제산제, 칼슘 보충제, 철분 보충제 등은 갑상선 호르몬 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다른 약이나 보충제를 복용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갑상선 약은 공복에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복용 후 1시간은 음식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서적 건강도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우울감, 불안감,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모두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따뜻한 관계, 취미 활동, 봉사 활동 등이 정서적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40년 가까이 갑상선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은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박금순 할머니의 경우도 콩 제품 섭취를 줄이고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를 적절히 섭취하며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한 후 갑상선 기능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물론 약물 치료도 병행했지만 생활 습관의 개선이 치료 효과를 크게 높였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갑상선이 건강해야 우리가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갑상선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드시던 콩 제품의 양을 조절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며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갑상선을 위한 하루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고 아침 식사는 가볍게 하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콩 제품 대신 계란이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선택하시고 해조류가 들어간 음식을 일주일에 2대 3번 정도 드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시고 저녁에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갑상선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